안녕하십니까. 유니스티 유여림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환자혁명 36번째입니다. 비만은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입니다. 여러분 살가의 전쟁을 치르시고 계십니까? 다이어트 개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몸이 정상이면 체중도 정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압, 당뇨, 비만 등 이것도 당연히 정상이 됩니다. 단순히 비만은 미용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만성 질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만 환자는 흡연자와 같이 건강보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흡연과 같은 고위험군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처럼 살을 빼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살을 빼는데 왜 이토록 어려워할까요?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다이어트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지요. 다이어트 산업은 계속 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뚱뚱해져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비만 또는 살찌는 문제, 다이어트 식단 방향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입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왜 자꾸 배가 고파지는 걸까요? 먹어도 배가 고픈 이유는 위가 커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만들어지려면 또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우리 뇌가 인지하고 판단, 기억을 하고 몸에서 정상적인 호르몬을 생성하며 정상적인 효소 활동이 일어나려면 결국은 원재료,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지 않고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몸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배고프다는 신호입니다. 칼슘이 부족해도,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비타민 B가 부족해도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우리는 음식물을 섭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해 주지 않고 무엇을 먹냐면 쓸데없는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이 그렇습니다. 시리얼, 토스트에 우유 한 잔, 자장면, 김밥, 햄버거 등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흡수할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진 음식과 같은 유사한 정체불명의 음식들을 먹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세 또 배가 고파집니다. 앉은 자리에서 2000칼로리를 먹어 치워도 영양분이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몇 시간 후에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충분히 영양소가 공급되면 600칼로리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비만 환자는 사실은 영양 결핍 환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체중 증가가 아니라 대사 저하입니다. 많이 먹었지 않았는데 왜 살이 찔까? 물만 먹었는데 살이 쪄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나이 들어서의 큰 차이는 운동량이나 먹는 음식량이 아니라 기초 대사량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 더 떨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 많이 먹고 운동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 부족에 가식을 한다고 생각해서 헬스클럽, 비만 클리닉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비만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운동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손발이나 얼굴이 붓는 부종이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듯 살찌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물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 빼빼 마른 남자 대학생이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기초 대사량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는 세 가지 원인은 크게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영양 부족, 결국은 모두 결핍의 결과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끌어올리려면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력 운동이 효과적이고 유산소 운동도 실제로 꽤 격렬하게 해야 합니다. 살을 빼려면 수면 부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 몸이 회복되고 호르몬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영양 부족 때문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칼로리들은 모두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 때문에 먹는 음식이 칼로리만 높고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낮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밀가루와 설탕으로 이루어진 가공식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칼로리는 남아도는데 정작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입니다. 칼로리 계산은 무의미합니다. 똑같은 칼로리라도 지방, 설탕, 단백질의 100칼로리가 모두 다릅니다. 칼로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간과하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컨트롤이 안 되면 살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르몬은 몇 방울에 불과한 극소량으로 충분하지만 무서운 존재입니다.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수면, 스트레스, 먹는 음식, 운동입니다. 호르몬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살찌고 빠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포넥틴 호르몬은 체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입니다. 혈중의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농도가 높을수록 날씬하고 낮을수록 살이 찝니다. 아디포넥틴을 늘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그네슘 섭취를 늘립니다. 또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 포도당 대신에 이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됩니다. 이때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렐린 호르몬, 이거는 꼬르륵 소리를 내는 일명 공복 호르몬입니다. 더 먹으라는 신호를 냅니다. 그렐린 호르몬은 감소하는 게 좋습니다. 밤늦게 냉장고를 달려가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늦은 시간에 왕성해지는 식욕, 먹고 싶은 것에 음식에 꽂히는 식탐의 원인입니다. 그렐린은 단 것이 당기는 단 음식 중독을 야기합니다. 그렐린 호르몬 낮추는 방법. 잠이 모자라면 그렐린 분비가 증가합니다. 수면을 6시간 내지 8시간 충분히 해야 하고 아침에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로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관련된 호르몬은 렙틴 호르몬입니다.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줍니다. 렙틴 수용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렙틴을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식욕 억제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렙틴 호르몬은 증가할수록 좋은데 렙틴 양을 감소시키는 안 좋은 것은 가공식품 감미료입니다. 콘시럽 즉 액상과당을 먹으면 렙틴은 분비를 막기 때문에 먹은 뒤에 여전히 배가 고파지고 식품 업계는 이런 사실을 알고 콘시럽을 잘 사용합니다. 네 번째,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살을 빠지고 찌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포도당은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혈관에 있어서는 안 되는 호르몬입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망가뜨리고 신장에 끼면은 신부전, 발의 모세혈관에 생기면 족부괴사, 눈 후 모세혈관에 끼면은 각막을 손상시킵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이 돌아다니면 빨리 치워버리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어떻게 해서든 혈관에 포도당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용하고 남은 것은 간이나 지방세포에 밀어넣습니다. 살을
찌우는 것이 인슐린이 맞지만 인슐린은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인슐린 낮추는 저항성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간헐적 단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식초, 감식초, 화학적인 식초가 아닌 직접 발효해서 만든 진짜 식초만 해당됩니다.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식초를 같이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코르티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긴박할 때 증가하는 호르몬으로서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발휘할 때 코르티솔은 요긴한 호르몬이지만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코르티솔 증가 상태입니다. 이 만성적인 코르티솔 증가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근육을 파괴합니다. 근육을 파괴하게 되면 지방 대비 근육량이 낮아져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살이 찝니다. 세 번째는 유난히 복부 지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을 낮추기 위해서는 운동, 복식호흡과 명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상식 하나가 포화 지방이 심장병의 주범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더 문제입니다. 음식으로 보면 심장병 주범이 빵, 떡,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 밥, 쌀 음식, 설탕, 트랜스지방, 튀김류, 가공식품이 심장병에 더 위험합니다. 최근에 저탄고지,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더 경계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과연 무엇이 위험할까요? 쥐 실험을 했습니다. 쥐는 본능적으로 알아서 먹는 양을 조절합니다. 지방만 준 쥐는 심지어 당분만 준 쥐보다 덜 먹었습니다. 지방이 열량과 영양이 더 높으니까 알아서 적은 양을 먹었던 것입니다. 치즈케이크 실험을 했습니다. 치즈케이크를 주면 쥐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밀가루, 단가, 치즈, 지방이 적당량 비율이 섞였을 때 입에서 살살 녹는 비율로 주면은 조절 능력을 상실합니다. 뇌의 쾌락으로 마약 중독처럼 작용하는 것은 지방과 당분의 적절한 비율로 섞인 것입니다. 쥐에게서 당뇨와 콜레스테롤 문제가 모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 식품업체가 이 비율을 고려하여 만듭니다. 식품업체가 의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중독되어서 계속 먹으면 좋은 것입니다. 악마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음식을 파는 회사라면 당연한 바람이 아닐까요? 그냥 백설탕, 그냥 버터를 먹으라면 힘들겠지만 이렇게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거기에 소금까지 섞으면 정말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가공식품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은 우리를 살찌우고 콜레스테롤 높이고 대사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발암성 가득한 식품 첨가물도 들어 있습니다. 환자 치료 에서는 당뇨, 고혈압, 비만 환자라면 가공식품을 먹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비만 식단 처방으로 편미 채식 저탄고지를 드셔야 하고 그 이전에 가공식품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진짜 음식을 먹어보면 좋겠습니다. 소아비만 초등학생 다이어트 식단으로 활용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건강관리사로서 MLB 팩, 포뮬라, 코어스팩, 엔지간 B 플러스 비타민 이러한 음식과 같은 식품들을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은 비만 관련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